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예. 네. 우리 어제 어떤 공부를 했었죠? 세포에 대해서 했나요? 네. 자, 오래 살려면 뭐가 건강해야 된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거 아시죠? 건강하려면 세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세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세포는 생명 주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통 학자들은 3주기라고 합니다. 네, 세포가 굉장히 많죠. 제가 몇 개라고 했어요, 어제? 60조 개 내지 100조 개.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세포마다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포 중에 가장 빨리 재생되고 죽는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희생적인 세포예요. 어느 세포일까요? 우리 몸에 가장 이 세포가 없으면 안 되는 세포예요. 네,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백혈구인데 이 백혈구는 10시간에서 3일 정도 최장 기간이 그거밖에 살지 못해요. 우리 몸에는 최고 사령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터에서 최고의 이 전쟁을 하는 그 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백혈구는 어떤 세포, 그 적혈구에서 만들어지는 세포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뭐가 돼요? 피가 되고, 그 피가 살이 된다,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적혈구로 방출을 합니다. 근데 적혈구로 만들어지는데 이 적혈구의 모체인 그 적혈구가 적혈구의 모체인 그 적혈구가 이제 다른 적혈구들을 쭉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적혈구들이 또 나눠져서 백혈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백혈구가 뭐 한다고요? 많이 왕성해지고 활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어버리니까 백혈구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혈구 다음으로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세포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들어가는 세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위벽세포예요. 위벽세포. 자, 이 위벽세포는 한 이틀 정도를 삽니다. 위벽세포도 계속 바뀌죠. 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강산류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어쨌든 위벽세포도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자세포, 남자의 정자세포는 2, 3일 정도 역시 마다 계속 바뀌고, 그리고 이제 장세포가 있습니다. 장세포도 한 3일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상처가 나면 손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계속 피가 흐르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상처가 난 곳에 지혈이 생겨야 되겠죠. 그 지혈을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세포가 무슨 세포일까요? 세포가 피인데 어떤 피일까요, 그게? 혈소판입니다. 혈소판. 네, 혈소판입니다. 이 혈소판은 대략 한 열흘 정도를 삽니다. 열흘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보다 더 오래 사는 세포가 피부 표피 이제 세포고요. 그 다음 좀 더 오래 사는 세포가 림프구 2개월 정도, 1년 정도 삽니다. 림프암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낳으면 좀 잘 낫는 암 중에 하나예요. 잘 바뀌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는 그거보다 좀 더 오래 살죠. 적혈구가 120일 정도. 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 적혈구라는 세포, 적혈구라는 혈액이 바뀌는 기간이 얼마큼이라고요? 120일이요. 몇 달입니까, 그럼? 4개월. 그래서 기본, 자연치유 최소 기본이 4개월, 6개월 정도 보시는 거예요. 4, 6개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피세포는 수개월, 그리고 이제 췌장세포는 1, 2년 정도 가요. 췌장세포. 이 췌장은 효소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자연식을 하셔서 한 1, 2년이 바뀌게 되면 몸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음식을 드시고 하다 보면 얘가 잘 안 바뀌거든요. 넘어야 될 선을 못 넘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랫동안 가는 세포가 골세포.
네, 골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세포의 3주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죽는 세포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몸을 위해서 불태우는 세포가 백혈구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거의 4개월이나 6개월 만에 한 번씩 바뀌는 이 적혈구도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혈구는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적혈구가 어느 정도 바뀌는 데까지는 반드시 인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영양 흡수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설사한다. 그러면 어디가 안 좋아서 설사합니까? 장이죠, 보통은. 근데 이상하게 장을 검사했는데 멀쩡해요. 그래도 설사한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과민성 대장증상. 신경을 많이 쓰면 설사합니까? 그죠? 네, 한 분은 이제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군에서 갔다 오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신경만 쓰면 설사합니다. 어떤 신경을 써도. 자, 우리가 보통 이 영양 흡수에 있어서 장이나 소장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위로 봤을 때 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각 세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활동을 하시면 흡수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활동을 하시면.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인체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이거 아주 핵심 포인트죠.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크게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여러분 혹시 콜리라는 게 아세요? 콜리? 밭에 선전 나왔던 콜리. 양치는 게. 그 콜리, 이렇게 큰 콜리가 있는데 콜리를 키웠어요. 근데 저희가 그 콜리를 채식을 시킨다고 현미밥을 같이 먹였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얼마 안 가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변을 보니까 변에서 현미 알갱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씹어 먹었을까? 안 씹어 먹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씹어 먹으니까 이 개의 곡식의 양분이 흡수가 안 되죠. 얘는 지금 소나 소나 염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흡수될까? 그걸 봤더니 고기를 먹어야 돼요. 장의 구조가. 고기를 먹어야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영양을 팍 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요, 역시 씹어 먹지 않으면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이 약한 분들은 꼭 씹어 드세요. 그리고 위가 약하거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반드시 씹어 먹는 게 철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들이 아니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씹을 때 우리 이 치아가 자극이 되면서 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우리 몸 각 기관을 이렇게 각 기관에 이렇게 정보나 혹은 또 명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것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혹은 또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몸을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 어떻게 할 때요? 씹을 때.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고기나 우유나 계란은 필요 이상의 단백질이나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성인 하루 단백질 양이 몇 g만 먹어도 충분하다? 네, 60g면 충분합니다. 60g. 60g입니다.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그것도 60kg 이상 나가는 사람이요. 60g. 그것도 이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WHO에서 규정한 것이고 사실은 그만큼도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 적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모유는 사실 단백질 덩어리지만 보통 요즘 아이들이 먹는 우유에 비해서 단백질 함유량이 훨씬 낮습니다. 높은 줄 아셨어요? 높지 않아요. 훨씬 낮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먹는 그 단백질을 과하게 안 줬을까?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단백질 양이 늘어나면 뇌가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대장이 먼저 가장 장이 먼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태아가 형성이 될 때 장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장에서 아이들은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이제 먹지 않는 것이 이제 좋고요.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나 이러한 그 지방질을 과하게 먹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순 탄수화물만 가진 흰 쌀이라든지 흰 밀가루, 흰 설탕들도 역시 독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약.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세포가 굉장히 나빠지겠죠. 세포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장에서 그것이 영양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꼭꼭 씹어서 먹으면 위에서 그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소장에 내려서 육모독이라는 그 소장의 벽을 통과하면서 음식들이 이제 완벽한 소화를 만들어내요. 그때 이제 이 소장에서 영양분을 음식물에서 빼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찌꺼기는 장으로 보내겠죠. 그리고 그 영양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간으로 가져갑니다. 간에서 간 한쪽에 간 문맥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나머지는 우리 온 몸에다가 다 이렇게 분배시켜 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영양이 이제 근육에서 영양 그 에너지를 다 쓰면 또 간에서 그것을 또 가져옵니다. 우리 몸이 그런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탄수화물은 열량을 만들어내요. 열량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곡식을 드시거나 혹은 뭐 심지어 설탕을 드시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열량을 만들어내는데 지방과 이제 단백질은 근육과 뼈에 이제 관여를 하겠죠. 지방과 근육질에 관여를 하지만 우리가 섭취하지 못한 영양소들이 사실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곡식과 과일과 채소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당은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필수 당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필수 당은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달지 않거든요. 필수 당은. 단순 당은 굉장히 답니다. 물론 단 것도 열량을 내는데 필요해요. 열량, 칼로리. 그렇죠? 칼로리를 만드는 것은 햄버거도 만들 수 있고 뭐 인스턴트 식품도 만들 수 있고 설탕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필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글리코라고 합니다. 글리코. 이 글리코 당들을 이제 설탕이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먹기 위해서는 사실은 충분한 유기농, 자연농인 곡식과 과일을 또 채소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친다. 맞나요? 못 고친다죠. 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들이 자극성이 많을수록 혈액을 흥분시켜요. 세포를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이 혈액이 흥분되게 되면 정확한 감지라든지 수신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냐면 막 매운 거 얼큰한 거 많이 먹을수록 사람이 더 다혈질적이죠. 그렇죠? 온순성이 좀 더 사라지고. 자, 그 다음에 세포가 건강해야 오래 산다 라는 부분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설명이 되려면 세포가 건강하다 라는 말은 기존의 나의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엔 뇌세포가 죽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뇌세포도 재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나 정신선망증, 창난 혹은 뭐 이런 알츠하이머 이런 환자들도 회복되는 거 보면은 신기하지 않아요? 정신질환자들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뇌세포가 꼭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는 주기적으로 살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암세포는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그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아포토시스라고 해요.
자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언제 자살할까요? 먹고 살 게 없을 때, 자기 환경이 아닐 때, 여기서 도저히 내가 살 만한 집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제 서서히 물러가 주는 거예요. 아, 이 집은 내가 이제 살 수 없다. 신태라는 집에 이제 내가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암이 거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암 없죠? 네. 자, 그러면 암이 살 수 있는 조건, 산소가 별로 없는 조건입니다. 산소. 굉장히 더운 공기를 많이 마시는 거. 그 다음 또요. 가스가 많은 곳이에요. 가스. 가스가 언제 발생했냐면 음식이 소화 안 될 때, 배합이 잘못될 때, 그 다음에 독소가 많이 발생할 때, 특히 대장 안에서의 독소가 발생하면 이 독소들이 어디로 올라오냐면 간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피 검사를 하면 암모니아 수치가 있어요. 암모니아 수치. 그것이 뭐 10단위가 올라가면 몇십 단위가 올라가면 그냥 위험 수치인데, 이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를 현대 의학도 잘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치유에서는 대장만 관리 잘해도 간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장 청소를 해주면 최고 좋습니다. 장에서 독소를 해결해주면 간까지 올라오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바뀐다 라는 말은 유전자가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유전자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특성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6천여 년 전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몸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세포 속에 무엇을 심어놨냐면 DNA를 심어놓으셨어요. 정보. 그래서 그것을 복제할 수도 있고 그것이 후대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DNA는 우리가 보통 유전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한다면 그 옛날의 유전자가 나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활성화될 수 있어서 다시 몸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빠른 회복의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것보다 더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좀 시원히 좀 옆에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네. 근데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생물이요, 지구상에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는 사람에게 몇 쌍으로 되어 있는 줄 아시죠? 23쌍으로 되어 있어요. 23쌍. 23쌍인데 남자와 여자 염색체를 받고 그 염색체를 말하는 것이 마지막 23번째 염색체죠. 그것이 이제 알파벳 하나의 차이로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차이인데, 이 유전자는 DNA를 복제하고 또 세포의 단백질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유전자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음 세대로 복제를 해가지고 내려보내는데, 이 질병이 언제 생기냐면 이 유전자의 정보가 망가질 때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쾌락을 즐길 때, 술을 마실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내 유전자 속에 우리 생명의 법칙들을 심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 생명의 법칙을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하니까 유전자 정보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은 참 지루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다 보면 과학적인 게 참 많이 들어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이유 증명됐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동성 결혼이나 동성 성관계나 짐승하고의 어떤 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쭉, 그리고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거 쭉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런 거 어긴 결과가 뭐죠? 에이즈라든지 전염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벗어나면 우리 몸의 유전자의 결합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23쌍으로 있는 염색체인데, 이 유전자는 4가지의 형태의 돌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이 4개의 염기로 이어져 있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그 길이가 가다가 어느 순간 손상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이거 무시하면 이러면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유전자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생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걸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 먹으라는 음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정보를 그대로 다시 받아들일 때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운동을 해도 똑같은 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운동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운동.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완전히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나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물론 우리가 유전자에 대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또 광범위하게 있지만 오늘 우리의 유전자를 바꿀 때 먼저 생각을 바꾸자. 지금까지 나의 어떠한 내가 먹었던 음식, 사고방식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한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실천해서 나의 유전자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세포도 바뀔 수 있고 유전자가 바뀌어서 질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시냐면 사실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이렇게 돌리다가 딱 맞아버리면 병이 순식간에 나서버리는 것처럼 내가 주파수를 못 맞춰서 안 낫는 거죠. 주파수를 하나님의 정보에 나라는 물체가 맞춰지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못하니까 기적이라고 했지 시간이 지나서 과학이 설명해버리면 사실은 아 그거였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기적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저녁에 이러한 우리 유전자가 바뀔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